자, 기망행위입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자, 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신의와 성실의 의무가 뭡니까? 상도의 말합니다. 상도의를 저버리면 기망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하면 틀려요.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면 틀리다. 물론 중요 행위에 관한 부분을 속이면 당연히 기망이 되죠.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 하나 볼까요? 판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반드시 X 빨간 펜으로 판단의 기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 판단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의 고지를 받았었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관계가 인정되면 사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 판단의 기초 그리고 밑에 고지를 받았었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는 다음 페이지 가보면 OX 판례에 자세히 그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판단의 기초,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자, 됐고. 자, 올라가면 대상을 보게 되면 내적 사실, 외적 사실 불문이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의사, 그렇죠? 내가 지불의사가 없는데 마치 지불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물건을 받고 물건값 갚지 않으면 사기가 되는 거죠. 지불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품질도 속이면 사기가 되는 것이죠. 자,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부작위 밑줄짝,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총론 시간에 부작위범 할 때 배웠습니다. 부작위범이 된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인적 지위 밑줄 그으시고 보증인적 지위가 있을 때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총론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예를 보시게 되면 압류됐다는 것 고지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고지해 줘야 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다 고지를 해 줘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밑에 판례도 보시게 되면 자, 그런 내용을 고지받았었더라면 내가 거래를 안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않고 팔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기가 된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정도는 자, 신의축 위반이다 체크하시고 신의축 위반 정도가 될 때 사기가 된다. 즉 신의축에 반할 정도가 되면 족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기출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기출입니다. 뒤에 판례 나오고요. 착오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법률관계가 뭡니까? 가장 주된 것이 이제 계약이죠. 계약에 하등 영향이 없고 또 상대방의 권리 실현이 뭡니까?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의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요.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세모, 그리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세모, 그랬다면 기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착오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망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자, 과장 광고는 뭐 판례가 한두 개 있는데 별로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추상적 과장 광고는 기망이 안 된다. 즉 이제 학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들이 추상적은 안 되지만 구체적은 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연립주택을 분양하면서 평수를 다소 과장했다는 내용의 판례 있습니다. 판례가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한 30년 전 판례인데 그때는 기망이 안 되고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된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이런 내용의 판례가 만약 최근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옛날 판례는 이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의 평수를 약간 과장한 것은 사기가 안 된다는 과거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곧달랑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라든지 그 다음에 원료의 성질이라든지 뭐 상품 제조원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공적 기관의 감정 보증 이런 거 다 속이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상대방은 재산적 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뒤에서 따라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틀을 잡고요. 이제 자세한 것들 판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부작에 나와 있죠? 부작의 밑줄 자, 그리고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 이게 누굽니까? 그쵸? 보증인적 지위, 보증인 지위라고 필기하세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일정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했을 때 사기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 꺽쇠 2번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요. 끊어보고 자, 고지 의무 있죠? 우리 보험 계약할 때 이 고지 의무 위반이 사기가 되려면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를 묵비합니다. 자, 묵비 동그란.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또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여기서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보험 들 때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 보험 들 때도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잖아요. 그리고 나이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 보험료 몇백만 원씩 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보험 사건 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크니까 운전기사라든지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어주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잖아요.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이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사기란 말입니다. 또 보험사고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의도를 갖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랬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이 된다라고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판례이고요. 자, 밑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경매 진행 불고지 사건 뭐 총론 시간에도 많이 나왔고 강론 시간에도 많이 나왔고 수십 번 나왔던 판례인데요. 여기도 꺽쇠 1번을 보시게 되면 부작에 의한 기망 즉 사기가 되려면 자, 일반 거래 경험 측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그 사실이 뭡니까? 그쵸? 하자죠. 하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었더라면 당해 법률행위 즉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을 하지 아니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 측상 상도 이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고지 안 하면 부작에 의한 기망이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무수히 많이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보죠. 자, 여관 건물주 갑은 동 건물이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여관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자가 있으니까 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뭐 임대차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런 사실을 고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신의 측상. 근데 고지하지 않았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기다. 이런 내용이죠.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동사무소 가서 등기부 떼보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난다 손치더라도 상도 이상 고지를 해줘야 한다. 안 했기 때문에 사기다. 이 뜻이죠. 그 내용이 2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빨간 펜으로 이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입니다. 하자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다. 설령 이것이 확인하다 하더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기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확인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지. 그 말은 임차인에게 있어서 과실이 있다는 거야.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중매매 사건도 중요해요. 뭐 1번도 이 판례도 중요했던 판례이고 뭐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이고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꺽쇠 1번을 보겠습니다. 꺽쇠 1번을 보면 자, 중간에 나와 있죠. 여기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었다면 똑같아요. 사정을 고지받았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다 이런 내용이죠.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리고 꺽쇠 2번을 가보면 자,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죠? 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권리실현, 즉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 권리실현 밑줄 그시고 소유권 취득입니다. 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랬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 꺽쇠 2번 관련된 사실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보기 전에 노트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사기죄에서 이중매매 나올 거야. 이중매매 판례 번호가 912 2698 그렇죠? 912 2698이죠. 다시 기본서 가보시면 912 2698이죠. 그렇죠? 다시 와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부동산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러니까 갑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고 을은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에요. 자,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줍니다. 중도금을 줬다. 중도금을 줬다는 것은 그 가격의 절반이 들어왔다. 절반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고 절반값이 들어왔습니다. 절반값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부동산을 사겠다는 의욕을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등기를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등기를 을에게 넘겨줘야 할, 이전해야 할 사무처리자가 됩니다.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이 생겨나요.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면 돈 절반 값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넘겨주지 않아요.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팔아버린다. 이 팔아버리는 것이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생겨나요. 등기를 넘겨줘야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다 절반값이 아니라 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부동산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해줘야 되고 동산은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인도를 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마트 가서 냉장고 TV를 샀잖아요. 그 냉장고 TV를 돈을 주고 내가 건네받으면 소유권이 그때 넘어온단 말이죠. 자, 부동산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쳐줘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었은 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의 등기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의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돈을 다 받든 안 받든 이 사람에게 등기를 안 해주고 이 사람에게 해줄지 이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등기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는데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 이 을을 배신 친 거잖아요. 배신 때린 거잖아요. 그럼 이 을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게 되면 나를 배신 때렸고 나한테 안 해주고 야한테 해줬기 때문에 넌 나를 배신 때렸다. 그래서 너는 배임죄로 처벌받아요. 그건 별 문제인 거예요. 사기죄와는 별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배임죄로 처벌받든 안 받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이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를 야한테 안 해주고 야한테 해줬다고 해서 이것이 병에겐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갑이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 문제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 판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사기죄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판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서 와볼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제가 각주에 이런 말 써놨죠? 여기 형식주의란 말 써놨습니다. 형식주의 해설 참조해 보시고. 자, 사실관계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그랬어요. 갑이 누구냐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매도인이죠. 자, 을에게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 받게 되면 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만 적어도 알겠죠? 뭐 등기를 이전해야 할 이런 말 안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 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주고 병하고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에 있었던 을과의 매매 계약 사실을 숨깁니다. 이 숨겼다는 게 사기냐? 숨겼다는 게 사기냐? 이것이 기망이냐? 이거 기망이냐? 판례가 뭐라 그래요? 기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병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가 안 돼요. 중도금 받아야 돼. 중도금 받아야 착수가 되는 것이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배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계약금 받은 것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 배임죄 할 때 이중매매 할 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겼다 하는 것이 기망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칠할게요. 자, 판례 2번 가볼까요?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 형식주의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누굽니까? 병이죠. 이 사람이 병이란 말이에요. 제2매수인이죠. 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일방적 해지할 수 없는 처지가 뭐야 이게? 그쵸? 중도금 수령이란 말이죠. 만 갖고서는 제2매수인 누굽니까? 병이죠. 병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실현, 즉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망이 아니다. 사기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그런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죄인지는 아시죠? 왜 무죄라고 하는 것은 배임죄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 요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외상대금 수령사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앞에 것만큼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사실관계 볼까요?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를 했다. 양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A가 A의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채권자인데 요 A는 채무자고요. 그쵸? 즉 피고인이 A에게 받을 돈이 있었나 봐요. 외상 미수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수 외상 대금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합니다. 누구하고? 갑하고 피고인 사이에. 그런 약정을 하면서 이제 공정을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피고인이 외상 채무자 A에게 고지하지 않고 A로부터 돈을 받아요. 분명히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그 약정을 어기면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아요. 이게 사기냐?
그래서 이 갑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사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네, 안 된대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루지 읽기 전에 제가 좀 써볼까요? 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피고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갑이 있고요. 갑. 공장을 양도하죠? 이렇게. 공장을 양도한다. 그러면 요 피고인은 이제 피고인은 양도인이 되겠네요. 양도인. 공장을 양도하는 자이니까 양도인이 될 것이고 갑은 양수인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피고인과 갑 사이에 어떤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A가 있습니다. A는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가 되고 피고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둘은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채권 채무 관계였는데 피고인이 갑에게 공장을 양도하면서 양도를 했는데 양도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갑에게 A에게 통지를 안 합니다. 채권 양도를 했다는 통지를 안 해줘요. 통지를 안 해주면 A는 공장이 팔렸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장이 팔렸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빚을 갚은 건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어느 날 갑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요. 나한테 찾아와서 외상대금 채권 청구를 하면 채권 청구를 하면 이 A가 그러세요? 공장 샀어요? 그러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당신 누구세요? 하지. 당신 누구세요?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공장주로부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즉 갑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어요. 공장이 팔렸다는 통지를 못 받았고 설령 팔렸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빚진 것은 채권 피고인한테 빚진 것이지 당신한테 빚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빚진 것을 당신에게 갚아라고 피고인에게 들은 바가 없어요. 통지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A가 갑에게 돈을 줄 이유가 있어요? 돈을 왜 줘요? 돈을 왜 주냐고. 돈 잘못 줬다가 내가 다시 한번 피고인에게 돈 줘야 할 이중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통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왔어요. 때가 와가지고 이제 돈도 좀 생겼고 해가지고 A가 피고인에게 이제 빚을 갚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갚아요.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을 돈을 갚아요. 돈을 갚는데 피고인이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갑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갑에게 공장을 팔았고 미수 외상 대금 채권까지 다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야한테 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는 거야.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작위한 기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돈을 갚았다고 하면 이때 A는 채무자의 지위를 끝내는 거지. 더 이상 나는 빚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빚 다 갚았기 때문에요. 피고인과 나는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거야. 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렇죠? 자유로운 해방되는 몸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피고인이 A에게 아무런 말 없이 돈 갚은 것만으로 갖고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를 않는다. 형사 문제는 아니다. 설령 공장을 내가 팔았을 때 공장 매가에서 그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만약에 산정됐는데 네가 받아갔다면 그건 네와 나와의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까지 갈 건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판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못 받았어요. 통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했다면 채무자인 A는 채권 채무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돈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유효한 변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민사도 그렇게 봐요. 민사도.
이때 채권자가 위 채권양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했다. 이것만 갖고서는 기망이 아니라는 거야. 기망까지는 아니고 거기보다 약한 단계라는 거지. 결국은 편취했다. 사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기가 아니다. 그냥 민사문제다. 민사문제. 민사문제로 해결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양수인인 갑이 사기죄로만 건 거 아니에요. 업무방해죄까지 걸었어. 업무를 방해했다. 내 공정 업무를 방해했다. 공정 업무를 방해했나요? 공정 업무를 방해했어 안 했어요? 뭐 피고인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공장에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랬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정 업무를 방해했다라 했는데 방해죄가 되냐고.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행위태양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위력 쓴 바 있습니까? 깽판 부렸습니까? 없죠. 위계입니까 아닙니까? 뭐 위계 썼습니까 내가 너한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채무자가 나한테 돈 갚으러 온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위계를 썼어요? 내가 니한테 위계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채무자한테 위계 썼습니까? 채무자 나한테 돈 갚음으로써 채권 채무강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결국은 자, 꺽쇠 2번 가보시면 이렇게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수령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가 아니다. 위계도 아니기 때문에 위계가 아니면 뭐 다음부터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방해도 안 된다. 사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화점 갑니다. 백화점. 자, 이 백화점이 앞에 그 과장 광고할 때 나왔죠. 과장 광고할 때. 여기 1번 가보시면 상품을 선전 광고할 때에 있어서 약간의 뻥튀기가 있다는 것은 기망성이 결여된다. 그렇죠? 다소세 묻혀볼게요. 물건 팔 때 장사꾼들이 약간 뻥은 안 치는가? 다 뻥 치잖아요.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끊고 중요한 사항, 중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면서 동그라미 신의 측에 비추어서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면 이건 사기가 되고도 남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L백화점, 뭐 롯데지 뭐. 의류부장 갑은 신상품을 출하를 했는데 신상품 출하할 때 가격이 예를 들면 300만원이었다. 300만원이었다. 자, 그런데 당해 상품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는데 이 높은 가격이 얼마? 곱하기 2배 하면 600입니다. 600. 600으로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 기간에 하나요? 싸게 판다 얼마? 50% 광고, 50% 세일이다. 50% 바겐 세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변칙 세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갑등의 죄칙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많이 가보셨죠? 백화점 가볼 때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 진짜로. 뭐 몇천만 원짜리 가방, 목걸이, 뭐 옷 엄청나죠. 그렇죠? 오히려 몇백짜리는 뭐 애들 껌값이죠. 그렇죠? 거기 가보시면 마네킹이 하나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매장 앞에 마네킹이 옷 입고 서 있잖아요. 그 옷이 보세요. 자, 600이었다. 600만원. 원래는 600만원짜리였다. 근데 이것을 두 줄을 이렇게 거버리고 50% 언제부터 언제까지 50% 지금은 그래서 얼마다? 300만원이다.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편말이 있다면 지나가던 남자든 여자든 한 번쯤은 봐요. 저도 그래요. 이 할인 가격이 없으면 전 아예 눈도 안 가요. 아무리 싼 제품도 할인 가격이 없으면 전 편의점 가서도 눈을 안 봐요. 편의점이 원래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살까 말까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아예 손도 안 가요. 백화점도 더 그렇죠. 원래 300짜리인데 이 제품은 원래 300만원짜리예요. 근데 300만원짜리를 300만원을 파는 거예요. 근데 300에서
할인 안 하고 300을 팔면 사람들이 손이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친 것이 원래는 이거 600짜리다. 600짜리. 600짜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50% 할인 때려서 지금 308원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변칙 세일인데 이게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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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례가 나온 지가 30년이 넘는데 저는 이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백화점 가보면 이 짓거리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 가게들이. 그렇죠? 오히려 싸다고 하면 안 팔리고 비싸다고만 하면 잘 팔리는 우리나라. 그렇죠? 대단하다. 자, 이런 내용의 판례였다. 그래서 꺽쇠 2번 가보시면 종전에 출하된 바도 없던 신상품인데 첫 출하할 때부터 가격 할인표를 속입니다. 이렇게 50% 할인 때려버리죠. 원래는 그 가격이었는데 이러한 변칙 세일은 사기죄가 되고도 남는다는 내용의 판례이죠. 자,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이 판례도 많이 나옵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이것도 별표인데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면 여기였죠. 잔전사기 사건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8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8천만 원에 뭐 빌라라든지 뭐 한 채 내놨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매수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 한 채를 살려고 하니까 갑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차로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내놨어요. 1,000만 원을 내놨다. 보통 뭐 800만 원 내놔도 되는데 뭐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시원시원하게 1,000만 원 줬습니다. 1,000만 원 줬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겁니다. 처음에 을이 갑에게 이렇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을이 잔금,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는데 그러면 8천만 원짜리였으니까 1,000만 원 줬으니까 나머지 7천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7천만 원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을 깜빡하고 5천 플러스 3천 중도금 잔금 5천 플러스 3천을 준 거야. 그러면 8천이 더 갔죠? 8천보다? 1,000, 5천, 3천이니까 9천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쵸? 9천만 원을 줬단 말이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잔금을 받을 때 매도인 갑이 을이 초갑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고지를 하지 않고 받아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을 때 이 초과 지급됐다는 것을 받을 때 자, 잔금은 교부 전에 알았다. 줄 때 알았다. 직전에 알았든 줄 때 알았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저번에 1,000만 원 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사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착오를 일으킨 자가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착오를 제거를 해야 할 보호진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착오를 제거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받아 챙겼다면 이게 사기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당시엔 몰랐어요. 몰랐고 나중에 잔금 지급 다 받고 집에 와서 돈을 세어보니까 그때 더 들어온 거야 돈이.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그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집 앞에 들어왔을 때 착오에 빠진 사람이 내 앞에 없잖아요. 내 앞에 없으니까 착오를 제거해 줘야 할 보호주인적 지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점유 이탈물로 봅니다. 이탈물로 보고 그럼 뒤에서라도 다음날에서라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죠. 자, 그런 취지로 판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보시게 되면 초과하는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줄 때에 매도인이 교부받기 직전에 알았든지 교부받던 중에 알았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호진적 지위가 있는데 그대로 받아 돈을 챙겼다면 사기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자, 그 당시가 아니라 끝마친 후에 알았다면 이미 종료되어 버린 이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동그라미 쳤고 여기 각각 색깔 치시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판례인데요. 자, 꺽쇠 1번에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도 일반경찰 2차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사실상 그러한 처분을 가질 의도화가 있고, 의도는 고의잖아요. 고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숨긴 채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자, 그 밑에 것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또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면 설령 법령 위반이라 치더라도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하게 하기 위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이 운영되어 있다면 약간의 법 위반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시험에 나온 것은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